오늘은 뇌성마비 환자들의 보행에 대한 치료 중에서 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서저리에 대해서 케이스 하나를 보시면서 디스커션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수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은 정형외과 의원차 이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서저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조산 및 미수가 병력 있는 7세 여아로 CP 스파스틱 다이플라지아 GMFCS 레벨 3 진단하에 점프 게이트, 힙 토잉 게이트, 인 토잉 게이트, 힙 플렉션 컨트랙처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수술 전 보행 영상입니다. 점프 게이트, 힙 토잉 게이트, 인 토잉 게이트, 힙 플렉션 컨트랙처 관찰됩니다. 해당 잠시만요. 영상 예,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디오가 아무래도 얼굴이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차원 영상으로 좀 3차원 모델로 리컨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쭉 봐볼까요? 보시면 팁토잉 그리고 플렉스드 니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스티프 니게이트 보이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 점의 위치는 점이 있죠. 점에 계속 틀어주세요. 점의 위치는 그 마커의 위치예요. 이제 마커의 위치로서 상대적으로 3차원 모델은 3D 모델은 마커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조인트 센터의 위치를 저희가 잡게 되고 거기에서 3차원적으로 코로날, 사지탈,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네, 인토잉을 보이고 있죠. 인토잉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틀어주세요. 밑에 저기 네모나게 보이는 두 개는 이제 폴스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디딜 때 프레셔를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 3차원적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커를 통해서 조인트 센터를 구하고 그 센터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 우리 키네마틱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하기 밑에서 프레셔 센서가 있어서 프레셔 받는 거 압력을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 레이션 포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각 조인트에 전해지는 모멘트하고 파워를 계산해내요. 그래서 그거를 인버스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자, 좀 진행해 주세요. 수술 전 시행한 피지컬입니다. 힙 조인트의 플렉션 컨트랙처 및 익스텐전 제한 소견, 안테버전 증가 소견 보입니다. 이 플렉션 컨트랙처는 우측 15도, 좌측 10도, 탑리티얼 앵글은 양측 70도, 덩커넬리 테스트 포지티브로 렉터스 페모리스 및 햄스트링 타이트니스 소견 보였습니다. 또한 앵클 플란터 플렉션 증가 및 볼지 플렉션 감소 관찰되어 아킬레스 타이트 소견 또한 보였습니다. 수술 전 시행한 CT상 피머 안테버전은 우측 33도, 좌측 42도로 증가된 피모랄 안테버전 소견 보였습니다. TBR 라테랄 토전은 우측 17도, 좌측 13도로 정상 범위 되었습니다. 수술 전 보행 분석에서 게이트 데비에이션 인덱스, 즉 GDI는 우측 68, 좌측 56으로 평균에 비해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GDI는 보행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로 10점이 떨어질 때마다 정상 보행에서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멀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들은 사지탈 플레인에서의 보행 분석 결과이고 초록색 선이 정상 보행, 파란색은 환자의 우측 하지, 빨간색은 환자의 좌측 하지 보행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힙 플렉션이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첫 번째 그래프에서처럼 안테리어 펠빅 틸트가 증가한 소견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상 보행에서는 평균 5도의 안테리어 펠빅 틸트를 보이고 이를 유지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펠비스가 가장 익스텐전 되는 시기가 터미널 스탠스 시기인데 이때 소아스 타이트니스 등에 의해
힙 익스텐션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양측 힙 컨트랙처가 다 있으면 좌우 두 번 안테리어 틸트가 나타나고 이를 더블 범프 사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니 플렉션이 스윙 페이지에서 정상에 비해 딜레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렉투스 페모리스의 스파스티시티로 인해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에서 앵클의 경우에는 발 뒤꿈치가 닿는 퍼스트 락커부터 차례로 앵클 도지 플렉션 되며 세컨드 락커 그리고 푸시업하며 서드 락커로 이어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에 비해 처음부터 플란타 플렉션이 이어지는 어브노멀 락커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펠비스 사지탈 플레인에서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면 힙에 플렉션이 증가돼 있죠. 전반적으로 녹색에 비해서 플렉션 쪽으로 가 있죠. 왼쪽으로 쭉 다 돼 있고. 근데 힙의 플렉션만 증가돼 있다고 해가지고 다 쏘았어. 힙 플렉서가 짧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 걸을 때 무릎이 굽혀 있으면 니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으면 힙은 자연스럽게 플렉션이 더 되겠죠. 한번 걸어보시면 니를 구부린 채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힙 조인트라는 거는 펠비스하고 피머의 관계잖아요. 근데 펠비스가 그냥 뉴트럴하게 서 있다고 하면 무릎이 구부러지면 힙도 그냥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니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거나 또는 니 플렉션 때문에 지속적으로 니가 플렉션이 돼 있으면 힙도 플렉션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힙 소아스가 타이트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펠비스의 모션을 보면 돼요. 소아스가 타이트하면 펠비스의 모션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 소아스가 타이트하지 않고 니의 플렉션 컨트랙처만 있다고 하면 펠빅 틸트는 그냥 똑같겠죠. 그냥 노멀하고 같겠죠. 근데 이렇게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 그러니까 소아스의 타이트니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힙이 익스텐전 될 때가 언제겠어요? 힙이 최대한 익스텐전 될 때가 터미널 스탠스 되겠죠? 그렇죠? 터미널 스탠스가 돼야지 발이 최대한 뒤로 갈 테니까 힙이 최대한 익스텐전이 되겠죠. 터미널 스탠스 때 만약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다고 하면 터미널 스탠스 때 힙이 더 이상 익스텐전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힙이 익스텐전이 안 되니까 펠비스의 안테리어 틸트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터미널 스탠스 때 그쪽에 펠비스의 안테리어 틸트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에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으면 오른쪽에 터미널 스탠스 때 파란색이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 펠비스의 안테리어 틸트가 증가하겠죠. 근데 펠비스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만약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다고 하면 오른쪽 때 한 번 증가하고 왼쪽 터미널 스탠스 때 한 번 증가하고 해서 두 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범프가 있다 그래서 더블 범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힙의 사지탈 플레인에서 플렉션이 증가된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증가되는 거는 이건 다이나믹한 거니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로만은 알 수가 없고 리에 플렉션도 이제 같이 리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그게 프라이머리한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펠비스를 보는 거죠. 예, 진행해 주세요. 코로날 플레인에서의 분석 결과입니다. 초기 접지 시 골반 측방 경사와 고관절이 중립위를 이루는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우측 골반 측방 경사가 증가한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피지컬과 CT에서 보였던 소견들이 종합되어 우측의 네 번째 그래프에서 풋 프로그레션 앵글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보면 힙 로테이션을 보세요. 몸은 파란색은 그래 녹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파란색 쪽 오른쪽은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익스터널 로테이션 없는 거 뭐 정상 범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봐보세요. 왼쪽에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만큼
발을 인토잉을 하지는 않아요. 보면 펠비스 봐보세요. 펠비스 보면 왼쪽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힙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거를 펠비스에서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힙이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하면 너무 왼발만 안짱걸음을 하니까 왼발만 안짱걸음을 하니까 이제 오른쪽을 왼쪽 힙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함으로써 오른쪽으로 약간 전가를 시켰죠. 풋 프로그레션 앵글을 보면 오른쪽도 약간 인토잉하고 왼쪽은 인토잉을 조금 줄여요. 그걸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힙이 왼쪽이 인터널 로테이션 돼 있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펠비스를 왼쪽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켜서 그럼 양쪽 다 조금씩 인토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에서 보면 양쪽 다 왼쪽이 조금 더 심하긴 하지만 양쪽 다 인토잉을 해요. 그럼 이때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페모랄 안테버전을 체크를 해가지고 수술하겠지만 이럴 때 보면 주 원인은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은 좀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진행할까요? 네. 이와 같은 보행 분석을 바탕으로 힙 플렉션 컨트랙처, 좌측에서 더욱 증가된 안테버전, 햄스트링 타이트니스, 렉트 스파스티시티, 아킬레스 텐던 타이트니스를 프로블럼 리스트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문제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힙 플렉션 컨트랙처에 대해 IMPL, 안테버전 증가에 대해 좌측 FDO, 햄스트링 타이트니스에 대해 DHL, 렉트 스파스티시티에 대해 RFT, 아킬레스 텐던 타이트니스에 대해 TAL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미디엇 포스트오피 엑스레이입니다. 좌측 FDO 시행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오피 1년째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부위 잘 유압된 모습 확인됩니다. 포스트오피 2년째 엑스레이입니다. 포린바디 리무벌 시행하였습니다. 포스트오피 1년째 보행 영상입니다. 수술 전에 있던 힙토잉, 인토잉, 스티프니, 힙플렉션 컨트랙처 소견이 모두 호전된 양상입니다. 수술 후 1년째 시행한 신체검진 소견입니다. 수술 전에 비해 ROM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DI 또한 수술 전에 비해 우측이 88점, 좌측이 77점으로 수술 전에 비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년에 시행한 보행 분석 결과입니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초록색의 정상 보행과 유사한 보행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더블 범프 패턴이 없어졌죠. 범프가 없어졌고 리플렉션, 익스텐전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힙의 익스텐전도 증가되고 니의 익스텐전도 증가되고 피크 플렉션도 니의 픽 플렉션도 많이 정상화됐죠. 앵클의 모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진행해 주세요. 예. 코로날 플레인 그리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도 수술 전에 비해 정상 패턴과 유사한 보행 패턴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풋 프로그레션 앵글이 아까 양쪽 다 인터윙을 했죠. 왼쪽도 인터윙을 하고 오른쪽도 인터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왼쪽 FDO만 했잖아요. 왼쪽 FDO만 했는데 둘 다 인터윙이 없어졌어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왼쪽 보면 지금 왼쪽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왼쪽에 원래 익스터널 펠빅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그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왼쪽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펠빅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없어지고 그거에 따라 오른쪽의 인토잉이 좋아진 거예요. 예,
진행해 주세요. 환자 현재 포스트오피 2년째 추시 관찰 중입니다. GMFCS 레벨 3에서 2로 증가되었고 발레와 수영을 즐긴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행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전 영상입니다. 수술 후 1년째 영상입니다. 리뷰입니다.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자세 발달에 장애를 보이는 일련의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이때 뇌병변은 진행을 하지 않지만 근골격계의 2차 변형은 진행한다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뇌병변에 의한 경직성은 프라이머리 어브노멀리티에 해당하고 소아청소년기 성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세컨더리 어브노멀리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직성이 지속되면서 머슬이 짧아지게 되고 이렇게 머슬이 계속 당기고 있으면서 본 디포미티가 유발되고 심지어 조인트 디스로케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성마비에 의한 2차 변형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므로 주기적인 추시 관찰을 필요로 하며 필요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GMFCS 레벨 1, 2, 3에 해당하는 보행이 가능한 환자군은 수술의 목표를 보행 능력 향상에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벨 4, 5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군은 수술을 하더라도 걷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의 목표는 관절이 탈구되어 있거나 통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주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서저리란 보행 가능한 뇌성마비 환자의 보행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축된 건의 연장술, 이전술, 골변형에 대한 수술을 한 번에 시행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D 보행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보행 분석 시 각 관절마다 센서를 부착하고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사지탈, 코로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의 각 관절 움직임을 분석한 그래프로 결과가 제공됩니다.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서저리 수술 시 시행되는 주요 술기들과 그 인디케이션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앞서 케이스에서 수술 전후 비교 시 언급되었던 GD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D 보행 분석 및 그래프 자료는 환자 상태 분석에 유용하나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GDI는 수술 전후 보행을 비교하기 위한 단일 지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GDI, 즉 게이트 데비에이션 인덱스는 어떤 정상 보행을 100점으로 가정했을 때 이 정상 보행에서 1표준 편차만큼 멀어질수록 점수가 10점씩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 보행에 가까워질수록 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앞서 케이스 환자의 수술 전후 GDI입니다. 수술 전 우측 68점, 좌측 56점에 비해 수술 후에 우측 88점, 좌측 77점으로 GDI가 상승되었고 이 GDI 수치를 비교해서 환자가 정상 보행에 가깝게 보다 보행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서저리 수술 후에 GDI 지표 개선에 어떤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을 박문석 교수님 팀에서 2020년에 퍼블리시하신 바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GMFCS 레벨 1, 2, 3 환자 모두에서 싱글 이벤트 멀티레벨 서저리 시행 후 GDI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GDI 지표 좀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GDI는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이용한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개발한 거고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행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프처럼 보이는데 그런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비전문가라든지 보호자라든지 환자분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쉽게 점수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태가 몇 점이고 수술 후에 몇 점이 좋아질 수 있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진짜로 수술했더니 몇 점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죠.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수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없으시면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